네, 형사소송에 관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정신을 완전히 몰각한 그 취지에 반하는 배당이 된 것인데요. 판사가 유죄의 심증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?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돈이냐에 대해서 이미 이 재판장은 이거는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그런 비용이다, 대납이다라고 이미 판결을 해버렸거든요. 그렇죠. 네네. 근데 본인이 1심에서 회유당한 거 아니야라고 판단했으니까 그거 직권조사 없이 그냥 판결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다음에 또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아주 중형이 예상되는 국고 손실이라든가 혹은 쌍방울 관련 주가 조작이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모로 이것은 배당이 완전히 잘못됐다. 오늘 다행히 또 법사위가 열립니다.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런 헌법과 형사소송법 정신 그리고 대척,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이런 배당을 다시 재조정하라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미 좀 가닥을 잡은 재판부의 배당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는 의도 아닐까 의심이 좀. 아니면은 기피 신청을 하면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. 설마 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권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했던 판사가 이번에는 그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맡는다고 합니다. 판사 출신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? 네, 저는 지금 환영하지 못합니다. 이화영 1심 재판부에 대해서 이번 주에 나오셔서 예단을 갖고 한 판결이다. 네. 매우 우려하셨는데 그런데 네. 이분이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는다는 거잖아요? 네, 형사소송에 관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정신을 완전히 몰각한 그 취지에 반하는 배당이 된 것인데요.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? 예, 지금 형사재판 가장 큰 대전제가 검찰이 기소를 했을 때 그 재판을 맡는 판사는 정말 아무런 심증이라든가 유죄 예단이라든가 심증 없이 깨끗한 상태에서 예, 재판을 하라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공소장도 가장 간략하게 적으라는 것인데 지금 이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검찰이 낸 모든 증거들을 다 보고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사 아닙니까? 그렇죠. 9년 6개월이나 그것도. 네네. 그러면 지금 이 사건 재판이 판사가 유죄의 심증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전심에 관여한 판사라든가 혹은 이 사건을 맡은 판사가 그 기초되는 심리라든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척 사유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연속된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분은 2년 가까이 이화영 재판을 했잖아요. 네, 이 새롭게 기소된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이 어떤 돈이냐에 대해서 이미 이 재판장은 이거는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한 그런 비용이다, 대납이다라고 이미 판결을 해버렸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지금 새로운 사건의 그 핵심이 이미 유죄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? 남은 거는 이 건을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지사한테 보고했냐 보고하지 않았냐만 나왔는데 1심 판결에서 보고했냐 보고하지 않았냐는 따지지 않겠다고 해서 이건 왜 굳이 안 따졌을까? 네, 사실은 이게 전신관여라기보다는 이 사건과 관련되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를 한 판사는 배척돼야 된다. 그 후단 조항에 더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회유 협박에 의한 진술 번복이라든가 또 인권 침해 수사에 대해서 재판부에다가 얼마나 호소를 많이 했습니까?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들여주지 않고 기각을 시킨 다음에 중형을 선고한 그런 재판부에 또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은 형량만 늘어나겠구나 하는 절망만 주는 것이고요. 그러면 또 이런 의미도 있겠네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부지사가 나는 회유당했어. 그리고 지금 계속 뉴스타파 등등을 통해서 그런 정황 증거라든가 증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이재명 재판에서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면 본인이 1심에서 내렸던 걸 뒤집어야 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화영 부지사도 증인이 될 테니까 불러가지고 나는 회유당했다니까요. 이 사안을
다뤄야 될 텐데. 네네. 근데 본인이 1심에서 회유당한 거 아니야라고 판단했으니까 그거 직권조사 없이 그냥 판결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면 2심에서는 이걸 어떻게 공정하게 다룰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어요. 예, 이미 그 1심 판결문 360쪽을 통해서 본인의 모든 추측이라든가 심정이라든가 또 개인적인 독단적인 판단을 다 드러냈거든요. 예. 특히 판사분들은 자기가 판결 내린 걸 뒤집어야 하는데 바로.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3심제를 보장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또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적용 법률 중에 아주 중형이 예상되는 국고손실이라든가 혹은 쌍방울 관련 주가 조작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기소돼서 그 대북 송금 자금으로 유죄가 나오면 본인은 또 이제 면책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재판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것이고 또 여러모로 이것은 배당이 완전히 잘못됐다.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? 일단은 배당은 일단 형식적으로 배당이 된 것이라고 판사 스스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를 하거나 재척 사유, 기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그에 대한 주장 신청을 할 수 있겠고요. 오늘 다행히 또 법사위가 열립니다.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런 헌법과 형사소송법 정신 그리고 재척,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이런 배당을 다시 재조정하라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. 실제로 안부수라고 하는 공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범이죠. 사람에 대한 재판에서 이미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판결이 한번 비슷한 그 사건에 대해 나왔을 때는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이 됐었단 말이에요. 그거는 국정원 문건 없이도 그렇게 그렇죠. 인정이 됐고 국정원 문건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. 이 재판은 아니다. 이재명 때문에 돈 줬다. 뒤집었단 말이죠. 뒤집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 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판단을 법원이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두 부가 아닌 새로운 부에 배당을 해서 보게 하는 게 맞겠죠. 상식적으로는.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두 가지 방향을 보여준 재판부 중에 한 재판부에 다시 사건을 배당했다는 거는 연속해가지고.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닥을 잡으라는 걸로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죠. 이 양반이 바로 얼마 전에 2년에 걸쳐가지고 이건 유죄야 하고 때렸는데 그 다음 이어진 재판에서 어머 내가 판결 잘못 내렸네?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. 없죠. 그래서 이미 좀 가닥을 잡은 재판부의 배당을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는 의도 아닐까 의심이 좀 법원이 쓸데없는 오해를 좀 안 받으려면은 적절한 방식으로 좀 재배당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스스로 나는 이 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. 그런 제도 있잖아요. 있죠. 아니면은 기피 신청을 하면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뭐 그럴 수도 있고요.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. 설마 했는데.